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수 부진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기업들이 올해 기업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늘어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난달 실시한 인천 제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 올해 1월 BSI 전망치는 56이었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아래면 부정적 경기 전망이 많은 것인데 지난달 11월 이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10월에서 12월 사이 14포인트가 하락했고 기업들은 이달에도 4포인트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11월에서 12월 사이 9포인트 줄었는데 이달에 7포인트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오르고 설비 투자는 언감생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2월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늘어난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투자를 해서 더 지속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부분 축소 쪽으로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기업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부천 상공회의소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도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한 제조기업은 30.3%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미달 원인 중에는 내수 부진이 55.6%로 가장 많았고 수출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각 29.6%와 1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천 기업들은 2025년 내수 판매와 수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글로벌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와 부천 대장 도시첨단사업단지 투자,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부천 대장 제1도시 첨단산업단지 14,000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2,400억 원을 투자해 DN솔루션즈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구개발센터가 입주하면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첨단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부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SK그룹과 체결한 그린테크노 캠퍼스 조성 협약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부천 대장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상반기에 관리 기본계획 고시와 유치기업 산업단지 계획을 반영한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며 올해 안에 입주 토지 매매 계약을 거쳐 내년 공사에 들어갑니다.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퀴즈 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됐습니다. 부천 A고등학교는 지난 8일 열린 학교 축제 퀴즈쇼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하고 3.1운동, 흑인 인권운동, 페미니즘 운동, 촛불 시위 운동 등과 함께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보기 선택지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질문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학교 측은 동덕여대 시위와 페미니즘 운동 등을 쓸모없다고 비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특정 운동이나 동덕여대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계양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수급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구는 개인별 바우처 지급액 중 20%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계양구는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3대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는데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 도지사는 가장 먼저 50조 원 슈퍼 민생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대한민국 경제정권대사를 임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한 팀으로 움직여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외 경제와 외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마지막으로 김 도지사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상계엄이 만들어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합시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역에도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을 박상혁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2대) 국회 지금 첫 해였던 지난해 좀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나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4년도를 기억하려면 12.3 내란 사태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국회로 달려와서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기억, 그리고 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탄핵 의결에 참여했던 이것이 가장 22대 국회 제가 재선돼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지역구와도 관련 있는 법안들 연이어서 발의를 했는데 그중 하나인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는 법안인가요? 2024년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오물풍선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대남 귀신 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온 이 접경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저도 지역에 가서 겪었습니다만 이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거의 수면 장애,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접경지역의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실감하는 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익처분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사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희들이 그 유일한 방법을 해봤고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로 패소를 경기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수익성만이 아니라, 물론 수익성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공익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런 우리 일산대교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여건에서 쟁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였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법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더 풀어야 할 뭐 지역 현안이 있다면 좀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꽃 환경재생 복합단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가 6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국책과제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꽃의 일부 지역은 굉장히 환경오염 문제로 오랫동안 피해를 봐왔었고 여기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서 새롭게 환경도 살리고 또 김포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5호선이나 GTX 역사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차량 기지와 역사를 함께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 대꽃이나 통진 그리고 김포 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인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된 풀어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한강 신도시 2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를 목표로 인구 10만의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기존의 신도시와도 조화를 이루고 또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설계를 해내서 김포가 산업과 주거와 환경, 교통, 그 다음에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좀 핵심적인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역구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더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의회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5%로 1년 새 0.4%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급률은 93.6%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99.3%, 인천 99.1% 등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 역시 모두 10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 주요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의 초기 예산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강화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 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대상은 19살에서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나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와 인천 청년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